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67포인트, 0.27% 하락한 2125.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4% 내린 722.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고용지표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 반면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또 불구하고 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지 시간 20일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란 영공에 침입한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인기가 모든 통신과 식별 장치를 끄고 비밀리에 이란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란의 이 외무부도 이 미국의 도발적인 이 불법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군은 이 무인기는 이 국제적인 영공에 있었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은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란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실수일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보다 신중하게 태도를 보여준 미국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시장들이 이번에 무인기가 격추된 장소가 바로 지난번에 이 유조선 두 척이 피격을 당했던 장소와 유사한 만큼 이번 일로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나오는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전략까지 꼭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히든스탁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조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든스탁의 젠틀맨이시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둘이서 하는 거 오늘 처음 아니에요? 예, 처음이네요. 제가 사실 아시죠?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왔을 때 이거 못 맞추면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맞다. 3번이나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좋으신 거죠? 예? 예, 뭐 좋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자주 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뵈니까 좀 오늘 최대한 많이 또 종목 상담을 또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골머리 앓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고 뭐 골치 아픈 종목 있으면 문자 잔뜩 보내가지고 최대한 제가 시간 다 뽑아가지고 받을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하고 이번 주 시장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보다는 이제 한 주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괜찮았는데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행복을 지금 깎아먹는 가장 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흐름 자체는 이번 주는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좀 이 뒷걸음질을 친 것이 어제 이제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가격을 신전했는데 그렇게 회복이 될 동안 우리는 못 간 거거든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차트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이거 떨어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4월 중순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시장의 공통적인 이 악재 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단기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박살이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된 것은 이제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 시킨 반면에 자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찬가지로 5월달에 빠졌어요. 5월달에 빠졌는데 정작 이 무역 갈등이라는 사고를 친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데 미국은 오히려 이번 달 아직 한 달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에 빠진 거 다 메꾸고 이미 뚫고 올라가고 뭐 신고가 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요거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이 시장 자체 마지막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은 분명 앞으로 좀 더 못 가도 우리 사실 여기까지 갔었어야 돼요. 원래대로 갔다면 2250포인트까지는 사실 올라갔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을 빠르게 메꿔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끝까지 뭐 좌절하고 뭐 짜증나고 이럴 게 아니라 지켜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사실 좀 약간 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도 외국인들이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세를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 사이에 그나마 다행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수급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 바람에 그래도 좀 올라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여지도 충분해졌고 외국인의 힘은 당연히 코스닥보다 거래소 쪽 코스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도 좀 약간 아쉬웠던 반등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주봉으로 봤을 때요. 올해 우리 처음에 1월 달 이후로 한 5개월 만에 3주 연속으로 양봉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노리면서 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계속 잡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주실 건가요? 뭐 제 얼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러니까 사이가 번갈아 가면서 대형주가 좀 세게 갈 때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는 코스닥 뭐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초 반등할 때 이때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좀 더 코스닥이 셌어요. 근데 6월 둘째 주를 좀 지나가면서부터 잠깐 쉬는 구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번 주 자리에서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즉 바꿔 말하면 이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의 반등이 약간 좀 더딘 모습이 잠깐 좀 나오긴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 사실 코스닥도 지난주까지는 3주 연속으로 그래도 양봉 떴다가 이번 주가 약간 좀 제자리 걸음을 한 꼴이 돼버렸는데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달 말에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쭉 떨어졌던 5월 말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이번 주도 초까지 좀 밀리는 것 같다가 약간 좀 들어올리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난달 말에 비해서 저점은 한 차례 올라온 상태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저점은 한번 이렇게 들어올려준 흐름이 나온 것이고 평균적인 거래량 수준을 한번 볼 때 5월 말에 바닥에 잡혔을 때 즉 5월 말에 첫 번째 반등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두 번째 요 구간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상승 N자 패턴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 즉 이 첫 번째 자 지워놓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향을 되돌리는 첫 번째 파동이 아니라 다음에 올라가는 두 번째 파동에서 더욱더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되려면은 두 번째가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비록 상승률 자체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이 거래량이 이달 들어서 주간 단위 평균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집을 하는 어떤 세력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주 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풍국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72% 빠졌지만 이 종목이요. 이번 주에 핫했잖아요. 월요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근데 이 종목,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 종목인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1월에 수소차 관련 종목 좀 빵 떴다가 네. 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정부 정책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거든요. 네. 다시 갈까요? 예, 그 얘기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강한 어떤 상승 파급력을 단기간에 보여주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실제로 나와서 수소차 추천도 드렸었고 풍국주정은 역시 작년 12월 1월에 풍국주정이 수소차 관련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한 3배 정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튀어줬었는데 월요일 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좀 더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소차 세계 환경의 날 6월 첫째 주 아니 둘째 주였죠.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수소차 정부 정책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이거 풍국주정을 제가 특징주로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모든 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재료가 터진 걸 보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늦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얘기 들었던 게 이때였잖아요.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라가고 나서 제가 이 상단에서 수소차 관련주에 관심 가지란 말씀은 저는 이번 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아직 좋은 얘기 안 나왔을 때 딱히 호재가 그렇게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는 자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 뒤에 제가 정말 좋은 히든 종목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게 당장에는 지금 그게 뭐 가격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도 수소산업 육성 정책 물론 계속 잘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료가 나오고 나서 뒤에 사면 늦는다. 차라리 매매를 안 해버리면 손실이라도 안 보지만 이미 튄 걸 보고 꼭대기에서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을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모든 거는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 풍국주정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두 번째 특징주는요. 국보입니다. 국보. 저 차트 보고 지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얼마였죠? 2,100원대를 형성을 하다가 갑자기 쭉쭉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4,815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 일단 이 종목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네.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 지금 이제 청와대 들어가 계신 분, 어. 그분 관련 뭐 인맥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도 될 걸 그랬네요. 예. 그리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그러니까 이 국보라는 회사가 육상 운송, 뭐 이런 이제 이쪽 물류 관련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육상 운송 관련 기업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요때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3월, 올해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요때. 작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5월 한 달 동안의 주가가 막 1,000원짜리가 막 3,000원까지 막 주가 3배 올라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자, 육상 운송 업체들이 남북 경협주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비록 섬나라가 아니에요. 대륙에 붙어 있지만 삼면은 바다고 한쪽은 육지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대륙이랑 연결된 곳을 지금 위에서 누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상운송 업체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만약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왕래가 가능해진다면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상 운송 업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올라갔었는데 저는 뭐 지금 움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이미 그 원래 선거 때마다 뭐 인맥이 무슨 뭐 어디 누구 고향에 회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 인맥 모멘텀은 있었지만은 지금 올라간 것은 사실 그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국보가 주가가 114%,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근데 올라가는 걸 보면 다 궁금하지. 이것도 왜 올라갔을까? 왜 갔을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뭐 400억 미만이었으니까 굉장히 소형주 중에서도 또 소형주예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따져 본다면 역시 제가 가장 길게 말씀드렸던 이 남북 경협주로서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서 불씨가 죽지는 않았다. 오늘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일정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개방 국가들이 둘 다 아니다 보니까 북미회담처럼 막 실시간 중계 방송하고 이런 분위기는 안 나왔는데 청와대 측에서도 이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평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했던 이런 이제 남북경협주의 모멘텀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번째 특징으로 국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인 풍국주정 그리고 남북경협주인 국보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 TBH 글로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25.7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4월부터는 이렇게 쭉쭉 빠지더니 6월 초부터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쭉쭉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뭐예요? 수소? 아니면 남북경협?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두 개의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 앞서 두 개 특징주, 수소차하고 또 남북경협주,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 대한 특징주를 얘기 드린 거고,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네네. 아실 겁니다. 이 세 번째 특징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쪽 섹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갖고 나왔는데, 자, TBH 글로벌이 원래 이름이 더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옛날에 참 대단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뭐야 이거. 예, 잠시만. 이거 옛날에 보면은 이때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안에 2년 반 이때 주가가요. 이 회사가 한 1,000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28,000원까지 20배 이상 20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왜 올라갔냐면 이 중국에서 이 베이직하우스 브랜드 옷이 정말 불티나게 엄청나게 팔린다고 해서 이때가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맞아요. 저도 입었던. 예, 그렇죠. 예, 저도 이때 그 베이직하우스 각종 증권사나 이런 데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다 퇴색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연초부터 계속 밀려서 6월 달에 어쩌고 하다 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목은요, 2014년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2014, 15, 16, 17, 18 그리고 올해까지 5년 반 동안 사실 올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빠지기만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러다가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잠깐 상한가도 가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시세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저는 이 거래량이 보였습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오늘 이 TBH 글로벌 거래량이 오늘 46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상장한 지 올해 15년 차를 맞는 TBH 글로벌이 15년 상장된 이후에 오늘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 유력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자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때도 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안 나왔었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그것도 아주 밑바닥에서 주가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쪽에서 이제 TBH 글로벌 개별만의 문제가 개별만의 어떤 호재나 모멘텀이 아니라 뭔가 좀 중국 소비재로서의 어떤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결국 돈이거든요.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관심은 즉 돈입니다. 돈이 몰려들면 결국 급등주도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따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이것과 관련된 TBH 글로벌처럼 바닥에서 최바닥 구간에서 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까 우리가 또 기대감을 또 뿜뿜 주셨잖아요. 아직 네. 내가 말하지 않는 테마가 있는데 그 네. 테마가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힌트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은 이게 저 혼자 나오는 거 처음인데, 네네. 옆에서 맞출 사람이 이게 또 재밌는데 또 그게 오늘 없으니까 약간 좀 허전하긴 하네요. 예, 아무튼 오늘 좀 제가 준비해 온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주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금요일이 약간 좀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또 하필 주말을 앞두고 또 시장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다음 주 급등 수익으로 뻥 뚫어드릴 만한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제가 이거 먼저 좀 보시죠. 일단 어디 갔냐.
TBH 글로벌 아까 얘기를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보시면 진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주가가 그냥 떨어지다가, 그죠? 아무래도 이 사이에 뭐 중국 뭐 사드 뭐라 악재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가 쭉 빠지다가 이 TBH 글로벌이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나온 것에서 뭔가 좀 이런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느낌이 지금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좀 차트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달, 그러니까 4월과 5월 2달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찾아봤어요. 제가 이따가 이 종목이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어서 2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지를 1시간 반 동안 제가 뒤져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꼴뚜기 연기나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이 불이 났으면 뭔가 땔감이 있으니까 불이 난 건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도 도대체 이 회사 주가가 왜 빠졌는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시장 때문이다. 혹은 이런 이제 중국 관련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운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수급 이탈뿐이지, 수급 이탈이 뭐 이 종목 회사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회사가 망하는 게 뭐 돈을 못 벌고 실적이 엉망이라서 망하는 거지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이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2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난 주가가 그 50% 빠진 거죠. 50% 빠진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수익률이 50%냐? 아니죠. 100%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의 절반만 메꿔도 우리가 약 5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빠진 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 힌트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아까 뭐 TBH 글로벌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최저로 빠진 상태에서 최저로 빠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힌트가 요 차트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저점과 최근 2년 사이 주가가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이 오늘 결국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누군가 이것을 최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바닥에서 매집을 왜 하겠습니까? 당분간 주가가 조만간 올라가기 때문에 누군가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로 2년간의 주가 최저점 구간, 가장 싸져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 매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 요거까지 두 번째 힌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다우존스 차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지금 5월에 빠졌던 거 전부 다 메꿔주면서 S&P 500 지수는 미국 건국 이래의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 미국이 저번 달에 왜 빠졌죠?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 때문에 빠졌죠? 그럼 미국 증시가 왜 올라갔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그래도 원만하게 해소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전처럼 뭐 히토류다 뭐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계속 싸울 때 호재가 되는 종목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갈등 관계가 조금씩 끝나간다는 이쪽에 베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해소가 된다면 이 종목은 정말 큰 수혜가 되고요. 역시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상 최대 실적, 올해 2019년이 이 회사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 매집을 한 이유를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래서 2년 최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왔구나. 바로 이유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미중 무역까지 해소되면 수혜가 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한 주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꼭 급등 수익 챙겨가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테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말에도 우리를 위해서 힘내주실 거죠?
예, 뭐 주말에도 어차피 미국 동 봐야 되고 해야 네, 되니까 그쵸. 뭐 다음 주도 방송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가 뭐 주말에 여러분들은 푹 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준비해서 또 올 테니까 일단 뭐 넘어가는 과정에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